하춘파는 상해에 거점을 두고 있었지만 길림 장춘 쪽의 망원들과 선을 대고 있었다. 하춘파는 술을 마시다가도 자리에서 일어나 황포강 부두로 나가서 배를 탔다. 하춘파는 여러 개의 혐의로 수배되어 있었다. 그의 혐의가 다른 사람에게 씌워진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도 있었다. 하춘파는 중국인 아편 밀매상을 죽이거나 묶어놓고 돈을 털었고, 잦은 소규모 거래로 은행에 신용을 쌓아놓고 가짜 사업 계획 서류를 보내서 은행 돈을 떼냈다. 하춘파는 자신의 소행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후배들에게 말했지만 마동수는 하춘파의 영역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춘파는 살인에 대한 죄의식이나 주저가 없었다. 살인은 그의 힘겨운 사업이었다. 그는 살인을 정리라고 표현했다. 김사님은 정리됐어. 갈보를 끼고 여관에서 자고 있더군. 새벽까지 기다렸지. 라고 말하면 그가 김사님을 죽였다는 말이었다. 하춘파는 집에서 배우는 공부로 한문을 깨쳤고 서예를 익혔다. 사업이 없을 때 하춘파는 상해 도심지에 좌판을 벌이고 붓글씨를 쓰거나 부적을 그려서 외국인들에게 팔았다. 이 세상의 모든 뽕나무밭을 다 지나고 나면 갑자기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데 거기서는 노동과 소유의 구획이 모두 소멸해서 인간세는 초목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춘파는 상전벽해라고 4글자를 써서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미국인 여자에게 팔았다. 이 세상이 삭막하고 따분한 까닭은 이 뽕나무 밭에서 벌어지는 소유와 결핍,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시간 속에 축적되고 공간 속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라면서 하춘파는 인생 하기지리호라는 7글자를 써서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는 포르투갈 노인에게 팔았다. 하춘파는 상해의 외국인 거주 지역의 세력권을 장악한 폭력 조직에 선을 대서 노점짜리 3개를 얻어냈다. 하나는 직영했고 나머지 2개는 임대를 주었다. 하춘파의 노점은 남루했지만 목이 좋았다. 밥을 먹고 남은 돈을 모아 사업비를 썼다. 하춘파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단팥죽 장사를 했다. 하춘파는 예고 없이 노점 일을 마동수에게 맡기고 며칠씩 나타나지 않았다. 마동수는 코쿠스 화덕을 끼고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여러 인종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갔다. 하춘파는 단팥죽을 판 돈을 모아서 체코제 탄창 삽입식 권총을 새로 구입했다. 하춘파가 쓰던 권총은 미제 6연발 리볼버였다. 리볼버는 공이의 각도가 정확지 않아서 격발되지 않는 때가 있었다. 리볼버가 오작동할 때 적 앞에서 생사는 명멸했다. 일발과 일발 사이에 바닥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었다. 리볼버로 6발을 다 쏘고 나면 목숨은 숨을 곳이 없었다. 일발로 삶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할 때 리볼버는 신뢰할 수 없는 무기였다. 빗방울에 떨어지는 저녁에 단팥죽 노점으로 망원이 달려와서 쪽지를 전했다. 눈이 많이 왔다. 토끼 잡으러 오라. R포인트. 토끼는 밀정 김산림을 가리켰고 R포인트는 로망여관의 암호명이었다. 로망여관은 상해 외곽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져 있었다. 로망여관에 김산림이 투숙했다는 첩보였다. 여관 종업원은 하춘파의 조직원이었다. 종업원은 상해의 망원에게 암호로 알렸다. 하춘파는 노점을 거두어 하숙방으로 돌아가서 낚시꾼으로 변장하고 택시에 탔다. 새로 구입한 체코제 권총에 탄창을 끼웠다. 하춘파는 저녁 9시 무렵에 로망여관 앞에 도착했다. 하춘파는 길 건너편 호숫가에 밤낚시 좌대를 설치했다. 종업원이 좌대로 와서 김사님이 난데스카 카바레의 전속 댄서
나스타샤 필리포프나와 함께 301호실에 투숙해 있다고 알려주었다. 김사님의 방에는 노란 불이 켜져 있었다. 10시부터 비가 내렸고 배달 음식이 들어갔다. 김사님의 방은 자정이 넘어서 불이 꺼졌다. 방 안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위험했다. 방 안에서 먼저 감지할 수도 있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새벽 6시에 김사님이 여관문을 나왔다. 여자가 뒤따랐다. 하춘파는 가로수 뒤에서 권총을 쏘았다. 김사님은 가슴에 첫 번째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 하춘파는 쓰러진 김사님의 머리에 2발을 더 쏘았다. 하춘파와 여자가 시선이 마주쳤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여관 안쪽으로 달아났다. 여자는 하춘파의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자의 입을 막으려면 목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여자가 뒷걸음치다 문지방에 걸려 쓰러졌다. 스커트 밑으로 하얀 허벅지가 드러났다. 하춘파는 여자의 양미간에 한 발을 쏘았다. 여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다. 하춘파는 여자의 하복부에 2발을 더 박아놓고 현장을 떠났다. 하춘파는 택시를 3번 갈아타고 왔던 길을 거꾸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상해 도심으로 돌아왔다. 여관 종업원은 6시 15분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으나 여관 종업원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총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투숙객이 쓰러져 있었다. 범인을 보지는 못했다. 라고 종업원은 말했다. 상해의 신문들은 이 엽기 살인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신문들은 나스타샤 필리포프나의 화류계의 명성과 치정편력을 소상히 소개했고 죽은 김사님은 조선인 목재상이라고만 소개했다. 신문들은 김사님의 정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김사님은 평안도 정주 출신으로 마름의 아들이었다. 그의 선대가 만주로 이주해서 목재상으로 돈을 벌었다. 김사님은 상해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중국어, 일어, 영어를 구사했다. 그는 선대의 가업을 이어받아 목재상을 키웠다. 그는 교민들의 애경사에 빠짐없이 나타나서 돈 봉투를 내밀었다. 그는 늘 수달피 조끼를 입고 다녔다. 하춘파는 그 조끼를 마음에 새겼다. 하춘파는 김사님의 원거리에 망원을 붙였다. 멀고 희미한 첩보들이 점점 다가왔다. 김사님은 안동 일본 영사관의 밀정으로 그 공작구역은 상해까지 미쳤다. 3년 전부터 하춘파의 조직원 3명이 절선되었는데 그들의 실종이 모두 김사님의 공작이었다. 나스타샤 필리포프나는 이르쿠츠크 북쪽 산악지대에서 옥수수 농장을 하는 러시아 남자와 이주 조선인 2세 여자 사이의 혼혈아로 5년 전에 상해로 와서 무도학원을 수료하고 카바레의 직업 댄서가 되었다. 나스타샤는 상해 양수포 난데스카 카바레에 전속되어 있었지만 일몰, 무정부, 명왕성에까지 출장 가서 춤을 추었다. 나스타샤는 체구가 작아서 사내의 한 품에 들어왔다. 눈이 시원했고 목이 길었고 가슴에 깔린 보라색 주근깨는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였다. 나스타샤는 블루스 춤사위가 포근했고 탱고를 출 때는 밀착 정도가 사내를 감질나게 했다. 나스타샤는 화류계의 심지를 박아놓은 밀정들과 밀정을 염탐하는 또 다른 밀정들 사이를 넘나들며 춤을 추었고 몸을 팔았다. 나스타샤는 영업의 품격이 높아서 매춘과 사랑의 종합이라는 평판이 있었다. 사내들은 그 여자를 품을 때 사랑을 느꼈고 그 느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신문들은 익명의 체험자들을 인용해서 나스타샤의 생애를 회고했다. 하춘파는 무역상으로 위장하고 난데스카 카바레에 갔다가 나스타샤와 합석해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나스타샤는 짙은 동물성 향수 냄새를 풍겼다.
냄새는 웃음과 눈짓에서 퍼지는 듯 싶었다. 로망여관 앞에서 총 맞고 쓰러진 나스타샤에게서도 그 향수 냄새가 났다. 체코제 탄창 삽입식 권총은 소나기에 잡히는 안정감이 좋았다. 노릿의 뭉치가 촐싹거리지 않았고 가스 활대의 진퇴가 부드러워서 조준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실탄과 공이가 정확히 맞물려서 오작동이 없었고 격발과 격발 사이가 들뜨지 않았다. 나스타샤의 몸속으로 총탄을 쏘아 넣을 때 하춘파는 새로 구입한 권총의 안정감을 느꼈다. 하춘파는 총알이 뚫고 들어간 나스타샤의 몸 안쪽의 피와 살과 온도를 생각했다. 김사님과 나스타샤를 정리한 다음 날 하춘파는 다시 노점으로 나가 붓글씨를 팔았다. 붓글씨 노점은 나스타샤가 춤추던 난데스카 카바레 건너편에 있었다. 저녁 어스름에 난데스카의 네온사인이 켜졌다. 전멸등 네온사인은 난데스카 난데스카 하면서 깜빡거렸다. 그 옆 건물 외벽에는 매독약 광고가 붙어 있었다. 매독은 평등하게 번졌다. 안준뱅이 거지나 재벌 총수의 애첩이나 다들 매독에 걸렸다. 매독약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와서 판매 기록을 갱신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지나가고 또 지나갔다. 하춘파는 그날 인생 학이지리오 3장과 상전벽해 5장을 팔았다. 노점 좌판을 접었을 때 망원이 왔다. 경찰이 갑자기 황포강 서쪽 지역 노점상들을 검문하기 시작했다는 전갈이었다. 로망여관 종업원이 잠적했다는 첩보는 다른 망원으로부터 입수되었다. 두 첩보를 종합하면 로망여관 종업원이 배신해서 하춘파의 신원이 노출된 것이었다. 여관 종업원을 정리해야겠는데 선을 이을 수가 없었다. 상해를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동수는 하춘파의 행적을 알지 못했다. 마동수는 배달학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마동수가 소리내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서 합창했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황포강 건너편 해관의 시계가 노을에 젖어서 일몰의 시간을 건너가고 있었다. 항구를 떠나는 배들이 외항등대를 돌아 나가서 어두워지는 원양으로 나가고 있었다.